반갑습니다. 우리 강성호 우리 교수님, 야사랑 학교 특강 역사 시작점이 진해 강성호 교수님에서 그 교수님 있던 학교 학부모 교사들이 전부 다 역사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전국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강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또 뜻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안에 지금 이 특별 시니까 보면 특별 해가지고 뭐 이 프레카트 문제인 걸 봤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문제 이제 통합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제가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본 방송은 전국의 가야 문제에 연결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식민인명은 주류사학기 쪽에서도 오늘 강좌에 대해서 대단히 주목을 하고 긴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야 문제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는 잘 안 알려졌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가야의 현실이 국민들에게 공유되었죠.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 학자를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결국은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의 가야는 실제로 보면 오늘 보시면 가야가 아닙니다. 가야가 전부 다 일본서기 임나를 가야라고 수백 편의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그런 분들이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지역에 와서 세미나를 할 때 가야 강의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듣고 가보시면 제 양반이 가야 강의를 하러 왔는지 일본서기 임나 강의하러 왔는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99% 국민들이 가야와 일본서기 임나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 오지가 강의하니까 저분들 말씀이 맞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왔고요. 창원은 특히 여러분들 오늘 오늘 강의 내용은 최고 상위 클래스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김수로왕 가야사 거북 이야기 들어가고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전국의 모든 가야를 가야 분들, 가야 관심 있는 분들이 주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가야 문제, 가야 고문문 7개 고문문이 6월달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됩니다. 그 중에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합천하고 남원이 이제 합천은 달아, 남원은 기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의 등재가 정치 지제로서 등재가 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합천은 아직까지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국민들 자체가. 남원은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기문과 달아는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일본서기 임나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는 임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모든 논문을 썼고 그분들이 석박사가 됐고 교수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야가 임나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머나먼 길을 왔습니다. 다 그냥 말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후에 어떤 뛰어난 제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한 것들은 다 아닙니다. 가야는 임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야 임나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다면 말 그대로 일본은 오늘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본 교과서에는 임나 일본부를 정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시민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와가 거짓말 하는데 일본에서는 임나 일본부 가르치는 학자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다.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 그런 거짓말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전해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가야 육국사를 창원에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전체를 정립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졌던 가야의 육국, 가야를 세웠던 6분의 왕 이름까지 휘까지 오늘 창원에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가야사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드리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 김수로왕의 가야사가 실제로 이제 정립이 될 겁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시민들을 통해서 또 학자들이 많이 이런 통해서 이것이 정립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는 그냥 보시는 자료가 아니라 쓰시라고 필기용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분들 PPT 화면 주변에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라고 들으시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가야 이 문제 때문에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주제 말 그대로 오류는 이런 걸 계속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강의는 책으로 만들어진 진짜 멋진 아마추어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데요.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야, 여러분들 꼭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야는 누구냐 이거 문제입니다. 요걸 구분하셔야만 가야가 김수로왕의 가야사가 살아나지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야하는 분들 시민강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될 게 뭐냐, 교수님은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사를 인정합니다라고 질문하시고 인정한 다음에 그분은 가야 강의를 시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시청 강의한테 시민을 초청했다는데 가야 강의를 하려고 초대하는데 김수로왕을 인정 안 한다면 돼요. 그분은 홀려보내야 돼요. 왜? 그분은 김수로왕 가야를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일본서기 임나를 가야로 주장하는 것을 보는 분들입니다. 남원에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이 이제 일본서기 기문으로 이렇게 등재가 된다. 이제 남원 시민들 다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토론을 하자고 들어왔어요. 남원시청에서. 우리 이제 시민 학자들하고 토론하자는데 문제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하는 것. 물론 그거 혼자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학계 가야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돼요. 두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남원이 기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고려대 쪽에서는 절대로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사학계 내에서도 통일을 안 됐는데 통일이 안 된 남원을 기문이라 해가지고 어느 계파의 말을 들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서로 반감합니다. 서로. 왜? 가야 문제가 이제 특통이 드러나가지고 혹시나 자기들한테 이게 폭동이 될까 싶어서 일체 말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하시는 분, 잠수를 반파로 주장하시는 교수님한테 질문이 갔어요. 교수님은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사를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끝까지 답변 안 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뭐냐, 아직 김수로왕 능은 발굴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가야를 가지고 밥을 먹은 사람인데 가야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가야를 가지고 지금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양반이 김수로를 인정 안 해요. 김수로를. 근데 그런 양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야 학자라고 다 나와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인데요. 그 강의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강의가 잘못된 점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언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언제 읽어봅니까? 일본서기 언제 읽어볼 거예요. 못 읽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석박사 따고 교수 있는 분이 저런 말을 하니까 맞는 가치하고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는 시점에서 뚜껑을 가보니까 돼요. 그게 아니고 왜 보면요, 일본서기 임나지명으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두 개 지역에 장령이라든지 여러 고분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번에 유네스코 등재할 때 자기가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서 일본서기 지명을 빼고 원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 지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남원과 합천 문제가 이제 6월달에 마무리 짓습니다. 6월에 유네스코에 기문과 가라로 유네스코 등재되면 그 두 개 지역은 어때요? 딴 지역은 일단은 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딴 지역은 괜찮은데 남원과 합천은 외로움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이걸 몰라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합천 사람들은 더 몰라. 아무 관심이 없어. 합천이 다라이든 뭐 상관이 없어. 합천이 다라가리로 오늘 보시겠지만 합천은 외로움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앞으로 바뀌어요.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아무도 그렇게 반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동국공정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강의, 가야사 강의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친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다고 포커스 들어가셔가지고 가야편, 가야와 윤곽편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경상도,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교체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야가 어떻습니까? 전라도까지 번져갑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어떻습니까? 가야라 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고 일본서기 임나지명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게 뭐냐? 경상도 전라도를 전부 다 외국의 생기로 다 만들려고 일본서기 외국의 생기로 다 만들려고 지명을 다 갖다 붙여버려요. 지금요. 그게 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런데 오늘 보시면 제 학명이 열받아가 지려내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학문적으로 가야와 임나가 다른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한다운 포스트 편 바로 가야편을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습니까? 전체를 한번 보셔가지고 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북공정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 선생님 말씀 주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동북공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KBS, MBC, SBS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왜? 이거 알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티다 일어납니다. 촛불 가지고 더 훔쳤다는데 이건 어때요? 대포 가지고 아마 청와대 쪽에 다 훔쳐야 돼요. 왜? 동북공정이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들, 동북공정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영, 중국의 속국사로 다 편입됐습니다.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문고, 실험, 은행뛰기, 함복, 추석, 김치, 10년 전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됐습니다. 이제 알게 됐죠? 이제 한복 뭐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그거 아니라고 10년 전에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북공정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왜? 배만 부리면 되는 줄 알고 경제만 잘 사면 역사고 필요 없대가지고 옛날에 뭐냐? 국사도 선택하고 돌려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배부린 인간데요. 아, 새끼는 글로벌한데 우리나라 국사를 몰라 배우냐고. 이래야 국세로 선택하고 돌려버려가지고 한 세대 정도가 돼요. 국세를 안 배워버립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동북공정을 당했는데도 국민들 대부분이 동북공정이 뭔지를 몰라요. 고조선 뺏겼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조선 멸한 자입니까? 주나라의 지방 접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국사배웠던 뭐죠 보면요. 한반도 평양에 남남군이 있었다. 이만조선이 있었다. 야, 한국에서 참 잘 가르쳤다. 그게 뭐냐? 중국인 이만, 중국의 한사군이 북한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한국의 고대사는 북부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발표해놓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국사학과 교수님들 한 분도 안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왜?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동북공정이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돼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 동북공정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거 어떻게 돼요? 이만조선이 없었다. 한사군이 우리나라 평양에 없었다. 요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아무도 주장 안 하죠. 자기들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없습니까? 석박사학위 교수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크게 맞춰가지고 계속 심하게 돼요. 이제 흘러나온 게 뭐냐? 내가 너희들 한국에 한복 가져간다, 김치 가져간다 해가지고 올림픽 때 살살 보여주는 겁니다. 가져간 건데 10년 전에 자기들 문화유산으로 다 돌려놓고 이제 하나하나 자기들이 자기들 역사문화로 만든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돼요. 깨구리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이는 거 방금 아시죠? 뜨거운 물에 탁 잡아놓으면 깨구리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찬물에 잡아놓고 돼요. 온도 높이는 100도까지 끓더라도 깨구리 안 나가요. 물에서. 왜? 따뜻하니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이 삶아지는지도 모릅니다. 삼켜지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지금 동북공정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독도 자기들 옆으라고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유치원부터 어떻습니까? 독도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독도 우리나라 땅이라 가르칩니까?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독도를 연구하는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 1000억으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재산을 줘가지고 동부가 역사재단을 만드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동부가 역사재단에 답변을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뭘 했습니까? 그 유명한 딱 안에 신부자가 봤더니만 그거는 지 담당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는요. 저도 그 담당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대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이 1000억 가지고 만들어준 역사단체의 답변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말 안 해요.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시황제의 보시죠. 한나라의 기본은 저렇게 보면요. 지금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왔다고 아예 지도를 전 세계 지도가 다 배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노 교수가 지방에 아마 부산이나 내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강의라는 시민강좌를 하는데 황해도까지 만리장성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니면서 시민강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어떻게 건지수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는 가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야사가 오늘 이제 정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우리가 가야하면 김수왕이 가야를 알았는데 지금 한국의 가야사는 김수로를 부정한다. 역사책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계에는 공통적으로 김수로와는 서기 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되어 있고요. 자, 김수로와 왕릉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경북대고 교수가 사가 교수가 저 가짜다, 저거 까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강의한 게 국립중앙박물관 동영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김치 종친의 요번에 때 가야사의 실체를 알고 이제 꼭지 돌아가지고 김해김치 전국의 종친의 앞에 건물 앞에 지금의 가야사 표탄한다고 지금 간판 붙였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해김치 종친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돼요. 자, 우리나라 가야를 한다는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저 다 가짜다. 국립중앙관으로 가서 그 경북대 교수 이름 찾아 한번 강의를 보죠. 저 가짜라고 나와요. 저 가짜다. 그런 인간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다 없습니까? 학자니까 보면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이, 그걸 다 당했지. 그건 뻔한 거잖아요. 보면 그렇게 가짜래. 그러면 이 가짜가 돼. 모든 이 가짜를 넘어서 가는데요. 김수로왕 자체가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가야를 가르치고 있고, 근데 뭐냐, 인도 대사라든지 오면 다 자기들 무슨 그 왕은 인도에서 왔다고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있는데 장난치고 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아유타국에서 공주 왔다가 다 기념사진까지 와서 찍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보다 자들 다 가짜다. 이래가지고 어찌 돼 보면,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국사에 들어보시죠. 역사는 이런 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문헌하고 고고합니다. 문헌과 실천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 보면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에 보면 서기 77년, 94년, 96년 기록이 가야하고 신라하고 싸우는 기록이 계속 나오죠. 요때가 김수왕 때예요. 그러면 그때 신라는 어떻습니까? 김수왕이 없었다면 이 기록 다 가짜네? 가짜 맞아요. 네, 우리나라 학자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못 믿겠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왜? 일본 학자가 그렇게 조선 총독부 때 가르쳤습니다.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이 믿을 게 없다. 고구려백제 신라가 가야는 초기 기사는 다 거짓말이다. 신하다. 믿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도 고려연구원, 고구려연구원 사람들도 초기 기록 믿을 수 없다.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개판이었다. 비해가 승리한 나라가 됐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라하고 가야하고 싸우는 기록이, 김수로하고 싸우는 기록이 나오는데도 저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학자를 보십시오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죠. 멸망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확하게 멸망이 나오죠. 자, 금강가야, 김수왕의 금강가야 여러분들 언제 망합니까? 532년에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대가야는 여러분들 보시면 562년에 정확하게 망했다고 그렇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건립 시기와 어떻습니까? 망하는 시기가 그대로 역사책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고 뭐다? 요 가야는 거짓말이고, 일본 서기 임나가 가야다. 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이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보십시오. 자, 위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김수왕의 가야를 기록해가지고 5개의 가야. 그러면 총 몇 개죠? 6가야가 기록에 강조합니다. 위치가 나오죠 보면요. 권영군은 어떻습니까? 권영왕은 쭉 기록 나오죠 보면요. 자, 금강가야라든지 쭉 나오죠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가야의 위치에 대해서 권영가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권영가야 처음 머리틀라고 처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김수왕 동생이 누굽니까? 오늘 공개되지만도 김고로왕입니다. 김고로왕이 어떻습니까? 상주에 가서 세운 가야가 권영가야인데 나중에 200도시가 부정하는 바람에 이 가야가 지금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고 권영가야에 대해서 실체가 나오죠. 어디에? 함령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함창. 지금의 함창이 보면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금강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데 알라가 나오는데 이게 하만에 알라가 이름 잘 아시는 게 지금 가면 밤으로 가면 안나 가야라는데 그 알라도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가야 아닙니다. 일본 서기에 때요. 안나고 우리는 안 합니다. 그때 같대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답니다. 조금 이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고, 자, 여기도 보면 보이죠? 자, 쭉 대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위치까지 나옵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헌상 삼국유사 똑같이 나옵니다. 자, 김수랑하고 5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삼국사기, 삼국유사 필히 문헌적으로 보고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치까지 어디
어디까지 나오죠? 본연가야, 성상가야, 대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쭉 나오죠? 비화. 비화는 여러분도 오늘 아시겠죠? 오늘도 말씀드리죠. 비화는 뭐다? 지금의 창녕인데 고려인 것 같다. 요리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비화가에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쭉 추적해보면 비화는 대가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뭡니까? 본연가야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대신 지금 어떻습니까? 내세우는 게 비화를 내세웁니다. 이 비화가 여기 있대요. 그럼 학자들이 또 말을 어디까지 쓰느냐? 아, 누가 나옵니까? 삼국유사에 비화가야가 나온다. 이렇게 딱 들었어요. 웃기는 놈들입니다. 보면. 비화가야 썼지만 어떻게 뭘 했습니까? 비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뭐다? 창녕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뭐 같다? 고연이 같다. 요거까지 설명해줘야 돼. 요거는 안 해. 왜? 창녕스가들 눈치 못하고. 시민관계 딱 가면 돼요. 요거 싹 빼고, 요거 딱 빼고, 아, 창녕에 비화가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딱 넘어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다? 아, 김수환까지 6개. 요리 나오죠? 실제 원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비화를 본연가야, 즉 대가야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기록이 있고, 여기까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대가락은 뭐냐면 가야국인데, 6개의 가야다. 그죠? 동쪽으로는 어딥니까? 황산강은 여러분 어딥니까? 낙동강의 옛날 이름입니다. 낙동강의 원래 이름이 황산강이고, 서남쪽으로는 어때? 창해, 남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서북 쪽으로는 뭐다? 지리산을 가져보면요. 지리산을 가고, 그 다음에 뭐냐? 동쪽으로는 뭐다? 가야산.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미를 갔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북미는 뭡니까? 나라의 끝까지 갔다. 여러분들, 요래버리면 해석하면 맞습니까? 여기 북미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야산, 지리산, 창해, 주동대, 황산강, 인공, 북미는 어디로? 명사죠, 명사. 명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나라 끝이 아니라 어때요? 북미라는 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왜? 여기는 이제 가야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자기들이 잡아놓은 가야가 이상해지니까 실제 북미를 여러분들 보시면 태백인사 우리 국공기에 보면 북미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북미 보시죠. 북미가 어디가 나오니까? 북미는 어디다? 여러분들 대마도에 북미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요. 그러면 초기 김수왕이 가야에 있을 때 어디 범형이 어디까지 간다? 대마도까지 왔고 이것이 아마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데 김해 김씨 그 세계에서 기록한 글에 그 기록까지 나와요. 실제 가야의 범위가 대마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앞에 기록처럼 자 원래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북미까지 갔다고 돼. 남쪽은 북미인데 그 남쪽이 뭐다? 그 북미는 태백유사에 보면 북미성은 어디 있다? 대마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나라 학자들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하면 안 되죠. 왜? 지금 거꾸로 역사를 자기들이 일본석이 임나라고 된다는 가야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야가 일본으로 가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다. 말만 언급하고 절대로 언급하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사 이름들 금미수 선생 아시죠? 금미수 선생. 그분의 동사에 보면 가락국은 아나가야, 본연가야, 대가야, 벽지가야, 소가야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야가 쭉 나오죠. 가락국, 아나, 본연, 대가야, 벽진, 소가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 지명까지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안 나오는데 서북으로 하나가 바뀐 것이 뭐냐면 자 북으로는 뭐죠? 합천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바다라고 서북으로는 흑타주까지 간다. 여러분들 흑타주는 어떻습니까? 그 차하고 진주입니다. 자 여기서 허민수 선생이 가야를 어떻게 했다? 자 북쪽으로는 합천. 지금 합천이 다라라고 주장하죠. 그죠? 허민수 선생의 문에 보면 다라가 아니고 뭐에서 보면요? 배량주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가야입니다. 거기 다라라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문은 다 나와 있잖아요. 대가야라고. 그죠? 배량주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거 절대로 안 씁니다. 왜? 일본석이 신경만 죽이려고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자,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정인보 선생은 뭐 했습니까? 대가랑, 대가야, 본연가야, 아나가야, 소가야, 벽지가야. 위치까지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것이 안 보이죠?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본연가야가 지금 지워져 버렸죠. 본연가야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런 사이에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분이 증명한 것은 뭐냐? 금강가야는 금간이 뭐다? 금간이 나와서 금강가야입니까? 그런 말 없죠?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랬느냐? 저기 보시면, 금간은 뭐냐? 원래 금안이다. 금안이고, 그 가야의 최고의 우두머리 있다는 때, 금안은 뭐다? 총대빵, 총황이라는 의미로 금안인데, 나중에 한자로 뭘 썼다? 금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왜 금강가야를 했는지, 물론 금강가야는 가라국에서 비에 붙인 이름인데, 왜 금간이라고 한자를
바로 그 근간은 머리에 쓰는 근간이 아니라 뭐지 보면요. 금한 가락국의 총왕 최고의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간은 금한인데 한자로는 금한으로 옵니다. 이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다? 가야는 국가도 아니다. 개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가야는 지금 이겁니다. 성상가야, 대가야, 그 다음 밑에 비와, 아라, 소가야, 가락국. 그죠? 근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고로왕, 김수로왕의 동생, 물론 이 다 형제입니다. 전부 형제들이 세워놨는데 이게 어때요? 한 형제, 김고로왕이 세웠던 가야선을 보면 가장 좋은 위치, 삼면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물길이라든지 낙동강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지역이 돼가지고 다른 이 경상도 지역, 이런 지역의 농사에 약 2배를 끌어들였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핫기치 돼가지고 빨리 망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지역이 되는데 신라가 놔두겠어요?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빼들려지. 그래서 나중에 본연가해가 어떻습니까? 3대 가면서 신라에 복속되고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병합을 해버렸는데, 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야만 떠오르는 분은 김수로왕, 흥왕만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은 바로 김수로왕의 동생 김고로왕의 본연가해를 세운 바로 고로왕과 왕비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있습니다. 누추하죠? 너무 누추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저 가야를 인정 안 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골방에 모시는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본연가야에 대한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도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기록 다 나오는데 본연가야는 지금이 뭐죠 보면요. 자, 공도 나오는 거 본연아니고 쭉 나오던 신라가 나중에 삼았는데 함령군이다, 함창군이다 기록이 다 나와요. 이런 기록이 쭉쭉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 함령이다, 대가야, 고령이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고려사까지 등장하면서 함창군, 지금 함창이 있습니다. 함창은 본래 원래 본연가야국으로 신라가 차지하고 고동남군, 그리고 옛날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원군이라고 한다. 기록이 다 나와요. 부족합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까지 본연가야가 있고 신제어 선생까지 본연가야가 있다고, 고린가야가 있다고 다 나옵니다. 그렇게 공갈못 있는데 그 뭐냐? 고린가야의 말이 돼가지고 공갈못이다 이런 말인데 진짜 언어로 풀어가지고 함창이 본연가야다. 이렇게 김수로왕의 동생이 세운 본연가야가 여기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에 무덤의 모습이고 지금 모습입니다. 가보시면 지금 작은 거 아닙니다. 큰 규모입니다. 이 무덤이 여기서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 후손들이 제사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본연을 세웠던, 본연왕 가야를 세웠던 왕과 왕비가 있다고 후손들이 2000년간 제사를 모셔오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 비석까지 여기가 그 왕이 있었던 비석이 되냐 비석까지 땅에서 왕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부정한다 이게 지금까지 저기는 가야가 아니다. 그럼 신라냐 물어보는데요. 신라에는 듣기도 한데 아니다. 요리 나옵니다. 그런 것 사이에 뭐냐?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면 너무 충격적인 것이 조금 더 보여드리는데, 자, 본연가에 가보시면 이게 비석이 있고 보면요, 이렇게 비석인데 그게 자기들 역사를 들어갔습니다. 저 뭡니까? 자, 김수로왕의 고로왕이 저기하고 그 다음에 마종왕, 이용왕 되면서 나중에 신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자, 어디에 김해로 온 뒤에 도망을 와가지고 금강가요로 병합을 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여러분들 본연가의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벌주라든지 이런 기록이 쭉 나오면서 결국은 상주를 사벌이라는 데인데요. 그 사벌도 결국 뭐냐? 본연가야라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사진이 여러분들 상주하고 함창 쪽에 있는 본연가야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자, 고궁군의 여러분들 무덤이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약 600개의 무덤입니다. 지금 제가 가야 문제 때문에 전국의 가야 인적을 다 가보는데요. 김수로왕의 가야 그 고궁군이라든지 다른데 저쪽에 보이는데 대가야라든지 쭉 다 가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요런 가야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에 뭐냐? 저기 저 앞에 여기가 고궁이고 저 앞에가 어떻습니까? 왕하고 왕비능이 저 있는데 쭉 따라오는데 산이 있는데 저기에 600개의
가야 공부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상제가 오시면 저 뭐죠? 산에서 찍었는데 저기는 천기 정도의 가야 공부군이 있습니다. 가야 역사에 육가야 중에 이렇게 가야의 공부군을 많이 남긴 지역은 없어요. 통틀어 지금까지 통틀으면 약 2,000개의 여러분들 가야 지금 입수한 고분이죠. 그런 고분이 여기가 오면 2,000개가 산을 따라서 쫙 깔린다고 했죠. 이게 산입니다. 산. 보스턴인데 제가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상주시장 저 막았냐 경상북도 막았냐 왜 지금 나무 다 캐내고 저기 있는 고분군 1,000개만 복원시키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수가 될 텐데 고속도로 타고 나오면서 야 1,000개 고분군이 쫙 깔린 걸 봐요. 산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야는 없습니까? 고분을 쓸 때 어디 있습니까? 신라처럼 땅에 안 써요. 땅 밑에 사람들 사는데 산이 있으면 산을 따라서 고분을 쫙 만들어내는 것이 가야의 고분인식입니다. 그대로 여기에 함청에 가보시면 약 2,000개의 고분군이 달려있어요. 상주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병도 박사가 강보구에 뭘 했느냐? 저기는 군영가야갑니다. 자, 방송합니다요. 마이크. 여기가 군영가야 어디다? 마이크 사주실게요. 아니고 진주가 군영이라 하는 말을 했대요. 저 찬란한 문화유적을 가진 군영가야가 완전히 2,000개의 고분군이 도굴범들의 실습장으로 바뀌면서 다 틀려버렸어요. 대낮에 미역까지 가지고 끌고 나가도 아무도 타치 안 했어요. 왕관이 나오고 대가에 칼이 3만원에 팔리고 도자기가 너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저쪽 시간하고 돌깨기, 도자기 깨기 연습했답니다. 그리고 인사동의 가야 유적의 70%가 여기서 다 나오는데 상주 쪽에서 다 싣고 왔다는 게 다 틀어가지고 왜? 우리나라 학자가 없습니까? 저기는 권영가야가 아니라 권영 어디다? 진주다 이라고 했어요. 진주. 근데 제가 지금 집이 진주인데 진주는 가야 공부권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진주는 가야 공부권 없어요.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6,000개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아 왜 진주가 거기가 권영가야 하는 게 없습니까? 아 진주의 옛 이름인데 거열인데 거열하고 권영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않느냐? 여러분 비슷합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이거 보는데 비슷한 게 없어요. 착하다. 어떻게 거열하고 권영이 같아? 같다고 하는 이상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 거열은 여러분들 최근에 뭐입니까? 거열은 최근에 거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이병도 박사도 실수하고 그럼 뭐죠? 실수를 했으면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후배들이. 아무도 그 이후로 어떤 지금 가야 하는 사람 어떤 학자도 이병도 선생이 요걸 진주를 권영을 잡아놨죠. 저게 잘못됐다고 논지를 피면서 논문 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쓰라 하면 절대로 못 쓴다는데 왜? 아시죠? 왜 못 쓰는지? 아무도 못 쓴다는 겁니다. 권영가야가 맞다고 다 와서 보면 다 인정하는데 논문을 쓰라 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첫 시발전 2분이 어떻습니까? 줄을 꺼가지고 권영은 어디다? 진주를 꺼버리게 가지고 근데 그 진주의 거열이라는 것도 지금은 그 처음으로 밝혀져가지고 진주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는데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영이 다 죽었는데 자 여러분들 산에 보이죠? 이 권영가야 지키기 위해서 지정스님이 계속 산을 다니면서 이거 권영가야를 좀 알려고 신문에 내고 기사를 쓰는데 보면요. 도굴 수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 내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거 지금 보시는 저쪽 고분군 저게 2,000개가 저렇게 틀려있다고 그러죠. 자 그냥 도굴하고 옛날 도굴법들은 양식이라도 있어가지고 표시 안 나게 딱딱딱 해주잖아요. 그죠? 틀고 나면 메워주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2,000개의 고분군은 메운 게 아니라 위에서 포크레인을 판 것처럼 그대로 2,000개가 파헤쳐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아마 우리 끓이기는 고분군이 창원에 어디 있다면 벌써 시민들이 미는 것을 겁니다. 야, 혐오시설 왜 저렇게 방치하냐? 왜 꾸준히 파헤친 채 왜 저렇게 되느냐? 여기가 2,000개라니까? 어떻게 규모가 저 정도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산에 2,000개가 밑에 옆에 다 파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드린 게 가야의 실체를 알려면 상주를 가봐라. 함창을 가보시라고 해. 가면 현장에 가보시면 쌍욕 안 할 사람은 없다. 아마 보자마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겁니다. 쌍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청 뭐라고 잡아냈느냐. 지금 가야를 보고 나로 1조 2천억을 10년 동안 푸는데 그걸 담보를 내고 지금 가야 하는 사람들이 눈이 벌게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1조 2천억을 담을 위해서 지금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데
상주 함창에 있는 본연가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수많은 학자들이 저기에 본연가에가 있다고 다 문헌까지 기록해놨는데 이병도 박사가 부정하는 바람에 이런 고분군 2,000개가 완전히 도굴돼가지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학생들 달리기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앞에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도굴범들 낮에 그냥 팠답니다. 하고 그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 학자금을 다 내줬답니다. 그 내용까지 증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굴범들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대부분은 일본으로 집중하고 대부분은 어디냐 서울 인사동 이렇게 갔다는 증언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버렸는데요. 보시죠. 저 삼국대의 무덤이 저런 상태로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가야가 아닌데 신랑거든 저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2층에 공군인데요. 군인들한테 저기 쌓아라 절대 못 샀습니다. 저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사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야사 복원할 거라고 1조 2천을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게 돼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신나는 너무 이제 신나는 이야기 엄청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의 최초로 이제 육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도표,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에 남겨놨을 때 왜 요거까지 찾았는데 제가 경상도 말로 쇠바지에 고생했습니다. 이 공적 일어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보면. 물론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또는 저는 취합해가지고 또 자료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공적 일어나면 저는 어떻습니까? 쇠바지 고생해가지고 요작 찾는다고 몇 년을 뒤졌는데 이제 정리되나는데 여러분들 어땠냐?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자료는 글을 쓰시라고 피어났습니다. 자, 뭐냐, 요거 이제 봅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제까지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가야가 지금 김태식 박사는 교수는 이랍니다. 가야가 10개 이상이다. 그죠? 그런 말 주장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어찌해요? 여러분들 김태식 교수의 가야 10개 넘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야 아닙니다. 기본성이 인문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든 사서에 가야사는 육과에서부터 나옵니다. 육과에부터. 그 실체는 지금까지 아무도 안 바뀌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가락은 누구냐? 그분의 시하고 어떻습니까? 휘를 정리해놨는데 대가락은 그만이라는 데 보면요. 바로 수루왕이면서 청해입니다. 청해라는 분이 보면요. 고영가야는 고로왕이면서 백진이고요. 희유는 백진이고 백예라고 불렀습니다. 백예. 대가야를 세우신 분은 대로왕이고 이진이라는 호를 쓰셨고 이름은 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일. 오늘 이걸로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성상가야 일명 벽진가야입니다. 원래는 벽진이라고 해야 됩니다. 벽진가야인데 변노왕이 세운 것이고 황진이라고 호를 휘를 쓰시고 홍이라는 분입니다. 홍이라는 분이고 아라가야는 아라왕이 세운 분이고 홍이라는 휘를 쓰시고 현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가야는 말로왕이 세우셨고 어떻습니까? 아진이라고 휘를 쓰시고 황이라고 이름을 부르신 분입니다. 자, 역사의 처음 여러분들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재미난 것이 뭐냐? 왜 고로왕, 대로왕, 변노왕, 아로왕, 말로왕을 썼는가? 보니까 돼요. 앞에 보시죠. 자, 이거 지금 수루의 대가의 수조가 어떻습니까? 앞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수루라는 이름 쓰는데 본영에 어떻습니까? 본영에 본영, 고로. 자, 고쳐 썼죠? 대가에는 크다기 때문에 대로 썼죠? 자, 바로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벽지가 있기 때문에 돼요. 벽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로. 소가야는 작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육가야의 실체가 이제 여러분들 다 정리됩니다. 자, 이에 이제 위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위치. 이제 원래 재밌게 다 그래픽 해놨는데 그래픽이 여기 와서 지방 방향 항상 깨지기 때문에 제가 PPT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다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예 PDF로 전환시켜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걸로 이제 봐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로왕의 여기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야사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는 낙동입니다. 그리고 뭐냐? 낙동강은 원래 이름이 뭐죠? 황산강입니다. 왜 그러면 황산강을 낙동강으로 부르느냐? 바로 가락의 동쪽 강이기 때문에 낙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 김수왕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계셨기 때문에 거기 동쪽에 황산강이기 때문에 제 이름은 뭐다? 낙동이라고 붙인 겁니다. 낙동이라고. 그래서 뭐냐, 그 낙동강의 줄기를 따서 이쪽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김수왕이 있는 쪽으로 빠지는데 그게 줄기를 따라 들었습니까? 바로 가락쪽을 세우고 위에 대가야, 본연가야, 성상가야, 여기에 낙동강이 요리로 들어가죠. 아라가야, 소가야가 만들어집니다.
자, 가야는 어떻습니까? 낙동강을 배제한 거죠.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자꾸 장난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안 하는데 하는 말이, 저 일본 학자들 주장 그대로 해가지고, 아, 섬진강을 가지고 뭐, 진주 남강을 통해서 다 개소리 잡아줍니다. 왜? 가야사를 근본부터 공부를 안 한 놈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슨 그게 섬진강이 왜 나와? 진주 남강이 왜 나오고, 응? 낙동강이라는 자체가 낙자가 돼요. 가락의 낙자예요. 가락국이 없었다면 낙동강 이름 자체가 없는 거다. 가락국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름을 낙동강으로 붙이고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스생기를 수루왕이 내보내가지고 가야를 만드는데 요게 이 가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되겠죠? 우리나라 가야사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국사책 가르치면 학생들 머리에 그냥 다 그냥 끝났을 겁니다. 정리 다 됐습니다. 근데 이런 안 가르치잖아요. 가야가 있는지 없는지 김수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말을 안 해요. 자, 이 부분 정리하시고요. 자, 이름 비교하기 좋죠. 대가에는 대로, 골전가에는 고로, 성상가에는 어떻습니까? 벽상가에는 벽상인데 벽도, 아라는 아로, 소가에는 말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말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했으면 첫 그 건국자의 이름 시호가 붙었다. 이런 기억하시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가야사에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육가야의 실체입니다. 자, 앞에 부분 다시 높은 식구로 해서 속도가 늦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료는 여러분들 반드시 자료를 집을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가락국의 실체, 육가야의 실체는 바로 이거다. 그리고 희와 이 부분은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희하고 성함하고는 어떻습니까?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이 희라는 쪽에 연구가 됐습니다. 육가야 가야사에 나오는 그 기록사에 물론 그 책은 없어졌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책에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분들의 6분의 이름이 청해다, 백해다, 주일이다, 동해다, 현해다, 황해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백인지 종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맛집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야사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야사 정리하셔가지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김수로왕의 6행지가 뭉쳐서 만든 가야의 실체다. 이 문화가 돼요. 나중에 청기 문화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대마도와 일본 열도를 휴시로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그 이야기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뒤편에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속도 좀 빠르더라도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자, 보십시오. 대가야부터 쭉 내려오는데, 저게, 이게 노란 것이 바로 낙동강의 물줄기입니다. 자, 낙동강의 물줄기가 되면서 제일 위에 보여줘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대가야. 거기는 보령가야, 지상도 고분군, 창녕고분이 고분군요. 그 다음에 아라가야 고분군, 가락국에 넣습니다. 고분군 대선동 쭉 나오고 있고, 소가야 고분군 다 있고, 그리고 뭐냐, 구포, 구지봉, 밀양의 구령산, 여기 보시면, 조사해 보시면 이쪽 지역에 있습니까? 반드시 나오는 지명이 뭐냐면, 그 북구자가 붙은 지명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바로 전부 다 가야입니다. 가야가 들었었기 때문에 여기다 뭐다, 전부 다 그 북자를 붙여가지고 지명을 많이 만들어놨다. 물론 여러분들께는 표본 모델로만 돼요. 우포다, 구지봉이다, 밀양의 구령산이라든지 저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 나머지 그 북구자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향토의료 사업에서 어떻습니까? 찾아내셔가지고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야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위에 보이겠습니다. 그 대가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이제 정리되셨죠? 요거하고 쭉 돼 있고. 자, 대가야 영역을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아까 지리산까지 가고 합천까지 갔다는 기록 나왔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가야가 어디 가냐면 장수에 여러분 지금 한 동천리 고분군, 남원의 두랑리 고분군이라든지 합천의 옥정 고분군으로 창녕 비어가야 아마 이건 대가의 공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상주하고 함창하고 연결관계처럼 똑같은 관계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 많이 나오는 합천이 다르다, 남원이 기문이다, 장수가 일본의 일본석이 반파다. 그거는 어때요? 진짜 그런 나라 말아볼 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치체제가 뭐예요? 정치체제를 말한다면 대가야 정치체제입니다. 대가야가 어떻습니까? 이런 영역을 가지고 지리산을 가지고 저만큼 영역이 갔는데 저 이름을 가지고 어때요? 아, 일본석이 지명을 써가지고 정치체제 이름을 붙인다고? 그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정리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대가의 영역이 간 거고 보면요. 토기도 그걸 증명해 줍니다. 토기, 저 농도 서신 전풍에 대요. 또 나무하고 저쪽이 또 일본석이 지명이 미치겠어요.
논문은 어떻습니까? 토기를 보니까 고령하고 어떻습니까? 합천, 순천, 남원 나오는 게 전부 다 똑같은 토기죠. 대가야식이에요. 그럼 대가야지. 왜 자꾸 일본석이 지명을 왜 붙일래? 왜? 쓸데없는 지명을. 왜 자꾸 앞으로 미래에 어떻습니까? 문제, 역사 문제 생기니까 왜 자꾸 지명을 갖다 붙입니까? 그냥 대가의 영역이라고 하면 될걸. 자, 이렇게 유물도 정리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저 가야가 어떻습니까? 어디로? 국미선이 아까 대마를 했죠. 요걸 거쳐서 여러분들 바로 큐시를 지나서 어떻습니까?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뭐냐? 실제 이 시대 때 일본 서기의 역사에 정사에 등장하는 인물로 진짜 살아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히미코. 그리고 일본 서기를 쓰면서 가문의 여왕을 만들어내는데 그 양반은 신궁하고예요. 신궁하고는 이쪽 출신입니다. 히미코는 실제로 이쪽 출신이에요. 그러면 실제 어떻습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인물이냐?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중국 책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미코가 원래 정사 인물인데, 그러면 이 시대 때 이 큐슈를 어떻습니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떻습니까? 청동기라든지 청기를 가진 인물은 나라는 어디밖에 없었다는데 가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도 이 히미코를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요? 바로 김수로왕의 딸이 왔다. 왜? 그 딸이 올 때도 뭘 타고 왔다. 거북이 타고 와요, 거북이. 네. 가야하면 거북이하고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요. 일본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뭐냐? 히미코는 바로 일본에 와서 초기, 나름대로 통일 문화를 이뤘던 초기 여왕은 누구냐? 바로 김수로왕, 가야계의 인물이면서 김수로왕이 딸이 되었다.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바로 여기에요. 신궁하고 메이지 시대, 에도 시대 때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부느냐? 원래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일본의 신고천왕도 뭐다? 여기서부터 동진해가지고 쭉 역사를 깨쳐가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냐면 문명 동진론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역사는 뭐다? 큐슈부터 끌고 와가지고 번져나간다, 발전해간다. 요게 원래인데 에도하고 미치 시대 때 들어서면서 요걸 끊습니다. 끊고 빼요. 요쪽을 밀어붙이는 방향이니까요. 이제 이게 뭐죠? 나중에 정한문 나오면서 여러분들 신궁항으로 이용해가지고 바로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가 한국의 가야다 라는 논리를 에도하고 미치 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야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일본석이도 어떻습니까? 자기들 역사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석이 어떻게 봐야 되냐? 일본석이는 일본의 역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한국 학자들 그게 자꾸 우리 거라고 가져와?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에도 때, 미치 때 자기들 일본석이를 어떻습니까? 지명을 어디에 갖다 붙여버린다? 이게 용해봤다 해보면 큰 문제 되잖아요. 왜? 한반도에서 건너가지고 문화가 나온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천황가에 말이지 만세 일대의 천황이 감히 어떻게 말이지 저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역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 건너가가지고 한반도 남부를 정부한 것처럼, 이게 뭐냐, 가야는 임나랍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문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 일본문은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틀렸다 맞다 말을 못해요. 왜? 자기들이 쓴 역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본석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가 합천 박물관 때인가 아니면 어디 토론회에서 이런 말 하던데, 일본석이 읽어보시면 일본석의 6세기 이후에 문세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은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었더라고요. 그 양반 일본석이 안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석의 고구려 백제 6세기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가 벌써 망했어. 일본석에는 살아댕겨, 고구려 백제가. 우리나라는 망했는데도 일본석에는 고구려 백제가 안 죽어요. 안 망했어. 근데 무슨 갔대.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진짜 누구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야사 보면 꼭 여러분들 가야 한강의 북코스에 이제 조명이 되겠지만, 또 최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본 천황가의 천도대신이라든지 일본의 뿌리가 어디서 났느냐, 그 일본석의 진명이 가장 부합되는 곳이 어디냐, 한강의 북코스에 자세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지역, 그창 가족,
그 참 가지에 가보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천조 대신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일본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 이 춘천의 우두산 아닐 거냐? 왜? 그게 소시모리 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두 했고 또 어때요? 고영의 이 대가야 쪽이 끄기가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가야 가져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천석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돌인데 앞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안에는 돌 안이 약 2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돌 안이. 그게 산에 우두산 뒤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냥 닭산이 나요. 닭산이 있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이 가주에 가보시면 가주 지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죠. 자, 가야에 대한 비밀을 파시려면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도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조 대신의 롤모델, 천조 대신의 원래 실제 인물이 바로 김수왕의 어머니 정경모주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또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분력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일본의 초기에 어떻습니까? 역사, 철기 문화로서 일본 열도를 휩쓸었던 주인공 묘경공주, 거북이 타고 왔다는 묘경공주, 바로 김수로왕의 딸, 그리고 일곱 아들이 열도를 건너와서 나라 개척한 데는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다. 일본 학자들이 그걸 주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수로왕의 일곱 아들이 이리 왔다. 저쪽에 쌍계사까지 가가지고 아짜방까지 가가지고 간세에 못 살아나가지고 득도에 딱 걸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건너갔다 바다를 건너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없으면 딸 공주하고 가가지고 일본 열도를 청동기 천기문화로인데 초기문화를 다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느냐? 일본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죽어도 주장 안 해요. 죽어도 주장 안 하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해요. 왜? 자기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루트가 요리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죠. 자, 이런 상황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대마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도 점찍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유적이 나오는 적입니다. 일본 유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적이 나오는 점찍은 것이 대마도 점찍어 놓은 겁니다. 저기에 나오는 유적이 대부분 뭐냐? 어디냐? 가야계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건데 고조선계입니다. 고조선의 세행동금이고 이거는 가야계가 됐대요. 청동기 쪽이에요. 그래서 대마도의 초기 문화는 전부 다 뭐다? 고조선하고 가야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빨리 코로나 풀리면 대마도 박물관, 대마도 가실 때 제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게르마늄 사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보니까 전부 다 게르마늄 탈제 산다고 말 줄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던데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가야 대마도에 박물관 가보시면 거기 가시면 고구려 백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유물이 쫙 있습니다. 박물관, 조그만 박물관에 반드시 가보시면 숨길을 그대로 넘길 수 있고요. 고구려 창구가 지금도 대마도에 창구형 집이 대마도에 그대로 닫혀져 있습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대마도에 가야까지 다 진출했다는 증거가 돼요. 현장에 가보면 다 보이는데 대마도 가서 만나는 우리 한국인들은 전부 다 안 내려와 땅을 안 짓고 전부 다 버스만 타고 다니면서 마지막 코스가 뭐냐? 게르마늄 팔찌. 아, 팔찌가 참 효과가 좋다면서 그거 산다고 줄짝 서고 그 모습 저는 그거밖에 이해가 안 해요.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 그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마도에 가서 이제 역사유적 값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큐슈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큐슈인데 점을 이렇게 부여를 올라가서 보면요. 저기 나오는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우리나라 유적입니다. 모든 유적은 대마도 큐슈의 초기 유적은 전부 다 우리나라 유적이에요. 제 설명나라죠. 세연동금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문화 나오는 것 뭐 무덤행시 목감면 온감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쪽 제가 이제 다 해놨습니다. 자, 고고학 가지고 보시면 다 증명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가야 우리가 편지 실어가지고 일본 열도로 가서 했다 이런 논문 절대로 안 씁니다. 일본에서도 잘 안 쓰려고 이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근데 이 유물은 이렇게 대마도의 전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유적이 다 됐다. 다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일본 열대에 보신다면 가야의 진영이라든지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상한 건 뭐냐? 우리나라 가야가 일본 열도로 갔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자꾸 일본에 입나가 돼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남쪽에 와서 살았다고 다 주장하는 거야. 이게 미치고 안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가야가 가서 일본 열대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문화를 만드는데 이러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국사책에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어디에?
학자는 너무만 쓰면 돼요. 저 한반도 남쪽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외놈의 무덤 같은 게 보인다. 전방 꾸며가 보인다. 왜가 살았다. 요거 너무만 단단 쓰대요. 그러면서 일본석이 지명 붙이려는 거. 그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가야는 이렇게 많이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가 멸망하고 그 가야의 왕국들이 대부분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들이 미리 개척해놓은 역도 가져가겠잖아요. 그죠? 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면. 자, 이런 이야기가 다 남아있고, 그리고 보시면 바로 여기 학자들도 주장하는 게 보이죠. 일본 학자가 토피 적은 거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옛날 문헌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일본 학자가 주장한 거 보면 미생문화, 야요입니다. 일본 초기에 어떻습니까? 조mon단에 나오는 문화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는 우리 백제신라 다이아통 연결되는데, 자, 자기들 주장하잖아요. 문화가 요리야, 이렇게 쫙 번져갔다고 시대를 쭉 가면서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학자들이 밝혀놨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거 절대로 이해 안 합니다. 인용 안 합니다, 저 내용. 자,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런 가야의 역사가 오늘 보시면 어땠습니까? 김수롱의 육가야사가 정확하게 역사 속에 문헌과 공부하고 증명될 수 있는 게 연구만 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 수백 편이, 수천 편이 나왔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가야는 어디로 가느냐? 2부에 보시는 것처럼, 가야가 임나라면, 우리나라 가야 하는 분들의 18번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바다가 입지라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의 18번 노래는, 가야가 임나라면입니다. 임나라면. 이 노래를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논문이 이렇게 갑니다. 자, 어떤 역사를 가진 이게 이렇게 바뀐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일본서기 이야기하면 항상 그분들이 와서 강의할 때 이럽니다. 일본서기를 쓴 사람들이, 백제계하고 중국계가 있는데, 그 중에 백제 사람들이 와서, 백제의 뭡니까? 백제 삼서를 인용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시민 강좌 때.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그래요. 그렇네. 그러면 백제가 망할 때, 백제 역사책 들고 와서 거기 가서 썼네. 그래서 일본서기는 맞네. 여기 가죠. 다 그린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서기를 쓸 때 사용한 백제 삼서는 일본 금국에 만든 역사책입니다. 백제가 망할 때 공부에서 들고 간 역사책이 아니라 일본을 만들어 놓고 돼요. 백제가 쓴 책이 이 백제 삼서예요. 이걸 사람들은 혼돈을 줍니다. 마치 백제 사람들이 망할 때 이 책을 들고 가서 일본서기 쓸 때 참고문을 쓴 것처럼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일본 만들어 놓고 자기들 백제 역사 쓰고 그 내용을 일본서기 잡아넣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 3세 보면 뭐예요? 일본 천황이 나와요. 일본 천황. 일본도 없었고 그때 천황도 없었어. 근데 백제 3세는 일본하고 천황이 다 등장해 용어가. 그럼 어때요? 언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일본 만들고 난 뒤에 쓴 책이라.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시민강대에 와서 하는 말이 이 책은 백제 3세를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백제 사람들 책 들고 와서 만들었네. 맞네. 실제 아시겠죠? 그 책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든 책이 백제 3세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야를 인나로 만든 위대한 인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리타 작품이라고 써다소 기지의 세마스 야스카드 요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야를 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들의 주장이 뭐냐? 삼국사기 초기 기록 우리 백제 신라가라 가야는 기록 믿을 필요 없다.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일본의 한국에 가야는 일본성이 임나다. 이걸 주장한 분들이 요 양반들입니다. 이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소다스키치,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데, 소다스키치가 뭐 신궁항우편을 대단히 뭐 이런 데에서 일본서기를 비판했다는데, 그거, 이번에 남원에서 가지고 어떤 우리 교수분이 나와가지고 소다스키치를 하면서, 이런 양심적인 학자도 있다면서 소다스키치는 일본서기를 비판하는 인물입니다. 있나 일본어를 비판하는 인물이냐 그래요. 그 양반은 소다스키치 후반부 논문을 안 본 인물이야. 우리나라 교수가. 초기는 소다스키치가 일본 서기에 신궁항우편에 했습니까? 입날 보면 많이 비판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비판했다가 한자분들이 와서 목에 칼들을 대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후반부에 모든 논문은 일본 서기 입날 보고가 맞다는 쪽으로 논문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양반이 그런 역사를 가진 인물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국민들 앉혀놓고 장난치는 게 소다스키치가 입날 보고를 비판하는 인물이라고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양반이 인간민국을 주장한 인물이야, 후반부에.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강의 들어가요. 안 믿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겁니다. 모르니까. 그 시민강제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시민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시민들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학자들 맡겨놓지 말고 맡겨놨는데 꾸라지는 왜 지금 독국공동 해가지고 뺏겨버리고 북한 땅은 중국의 식민지 땅이라 주장해도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무슨 역사학자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전라도 경상도로 인다이보고 만들어놓고 그때 또 가는데요 뭐. 자, 이런 지금 시기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고 있고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야 지명에 임나를 붙인 인물이 여인물입니다. 이 양반을 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비판해요. 비판하는데 문제는 뭐냐?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 논문을 보시면 이 양반이 우리나라 가야에 인본부 지명 붙인 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 양반 비판하면서 이 양반이 쓴 자료를 그대로 갖다 써 논문을 써요. 석박사 논문으로 대용으로. 요게 우리나라 한국 가야 학자들입니다. 자, 이 양반이 그랬습니까? 한국 역사는 기본사의 일부분이다. 누가 이야기한 거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뭐냐. 시진핑은 뭐 했습니까? 한국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 됐잖아요. 이 양반은 뭐 했습니까? 한국 역사는 일본사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남남이 지배하는 남남기로부터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가 지배하는 남남기로 이어진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북쪽은 위만조선 한사군, 남쪽은 바로 가야는 임나.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뭐다?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 말이 뭡니다. 자, 일본의 한반도 인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에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은 고대사의 부분이다. 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본 학자들이 가야는 임나라고 어떻습니까? 주장하면서 임나 지명을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 갖다 붙이느냐? 요거예요, 요거. 한국 병합은 고대의 복부입니다. 옛날 자기들 땅을 찾아왔다 이거예요. 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지금 경상도하고 옆에 있는 전라도가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학자들이 해가지고 임나의 기부에 임나 지명이 지금 계속 갖다 붙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자, 이병도 박사는 어디까지 갔느냐? 대가에 뭐 비서까지 세웁니까? 보면 조선 총독까지 세웁니다. 저기가 임나라고 비서까지 세우는데, 이병도 박사는 임나는 불행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저 비석이 독립기념관에 있는데, 최근에 고령에서 저 비석을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왜 돌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간 인간들인지. 고령에 한 인간들이 고령에 살고 있는 사람 도대체 저 비석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그거 세우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서류 숨기세요. 왜? 그 양반들은 지금 가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거 찾아가지고 고령에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만세 극복하는 거 지구의 반영인사 축하객들이 올 겁니다. 가만히 코 아플 거면 그대로 다 만들어주는데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데 자 우리나라 김태식 교수님 이 양반은 비판 안 합니다. 대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때요? 가야가 10개, 6개가 있는데 10개다. 그리고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세기, 6세기의 가야 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미안해 보면 700년에 나옵니다. 외에서 5세기, 6세기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를 임나라고 명칭으로 불렀다. 이런 역사문은 없습니다. 이런 김태식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마치 문서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 가야가 26개가 아니라 10개라는 건 뭐냐? 뭐 뜻인지 볼까요? 이분이 쓴 지도를 보면 돼요. 여기입니다. 김태식 교수가 그린 가야 지도입니다. 자, 금강하고 우리나라 때요. 우리가 금강가야하고 몇 개 나오죠? 대가야 나오죠? 금강가야, 대가야, 그 열고 우리나라 나오는 거. 나머지 모든 지명! 일본석이 지명입니다. 임나 지명입니다. 10개 많지? 20개 되겠네, 20개. 가야가 20개 되겠네. 저분이 주장하는 가야 10개, 가야가 6개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육가야는 가짜고, 뭡니까? 실제로는 일본석이 임나가 진짜 가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린 지도에 전부 다 일본석이 지명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이 책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가야 하신 분도 이 책 다 보셨을 겁니다. 미완의 700년 가야사. 이 책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딱 찾자마자 이상한 느낌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면 지금 이 세례된 거야, 이거. 가야사 뽑은 거다, 이거. 왜? 가야가 몇 년 가는 역사입니까? 가야는 500년 역사야. 이분은 700년이래, 가야가. 그럼 어때요? 가야가 700년 갔다는 게 어디 나와요?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가야사는 어떻습니까? 560년, 대가야가 560년 나기 때문에 3
640년에 기록되기 때문에 즉 500년 정도, 520년 정도 간 것이 가야인데 김태식 박사는 교수는 700년 했어. 그럼 저 가야는 어때요? 어디 가야입니까? 일본 서기에 임나가 언제 망했느냐? 646년에 망해요. 가야가 임나라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논리 무섭습니다. 이거 모르겠대요. 시민한테 들으면 정신 못 참는 거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야가 있다라는데 그러면 임나가 언제 망해야 돼요? 똑같이 가야기 때문에 562년에 망해야 되겠죠. 그죠? 일본 서기는 임나가 646년에 망합니다.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느냐? 숭칭 때 나왔는데 숭칭 때 시라는 빛이라는 시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연대기를 대줘야 됩니다. 자, 이런 기록 본다면 679년 약 700년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한데 이영식 교수님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보면 어때요? 가야 시명은 마치 어떻습니까? 언제 만들어졌다? 가야는 신라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다. 명칭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기 인기한이 없었다. 가야에 크왕은 온 적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선을 할 때 뭘 했습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그 기자가 역사파트 맡고 있는 기자가 2번을 갔죠. 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느냐? 언제 김수로왕이 있느냐? 그 방울 파서 뜯다 다 가짜인데 왜 거기다 정치하느냐 가지고 한겨레에 그 있는 노고 기자가 있습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불러나가지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하다 이거 가짜다 이렇게 빼버렸어요. 원래는 노래가 어땠습니까? 파서 뜯다 빌려갈 때 문화재 청장까지 와가지고 아마 가다가 저러고 아마 소주꾼 안 하고 저러고 가지고 빌려갔을 겁니다. 가져가서 돼요. 가짜라고 다 뒤로 빼버렸어요. 가짜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양반들 나갈 때 그때 인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얘기 인디아는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으면 또 그런 거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김해 대성동 부분입니다. 이건 이한리 부분이에요. 대성동 부분 이한리 부분에서 누가 나오냐? 인도 사람 타밀인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유전자 교수들이 10년 전에 벌써 역사 스페셜을 다 발표했어요. 이건 타밀 유전자 구조가 인도 사람이다라고 발표해놨는데 지금의 가야 학자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 온 적이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유전자 최고 학자들이 주장한 거하고 유전자 개뿔도 모르는 학자들이 주장한 거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수로왕과 후왕을 가짜라고 뒤로 뺐습니다. 빼고 신화의 인물로 쏙 뺐죠. 원래는 뭡니까? 김수로왕, 후왕부터 쫙 펼쳐지는 가야사를 딱 초기에 딱 했는데 바로 한겨레 신문부터 어떻습니까? 공격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겨레 신문 주주 있죠? 한겨레 신문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때요? 우리가 역사학에서 평가로 뭐냐? 식민사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똑같은 걸 써있어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사를 어떻습니까? 부정한 신문이 최초의 신문이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요 해치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김태식 교수님의 가야사 보겠습니다. 보이죠? 김태식 교수님 잘 보입니까? 김태식 교수님이 쓴 가야 지명도 앞에 어떻습니까? 교수님 대응 지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뭐냐? 이영식 교수님도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일본서기 임나가 가야라고 저렇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요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임나 지명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가야에 등장하는 가야 지명입니다. 그런데 요 지명을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돼요. 요 지명을 이제 살 빼고 요걸 요쪽으로 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의 건국파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고 왜? 일본서기는 건국파에 어떻습니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일본이 어때요? 한반도를 침략해가지고 정복했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건국파들의 최고의 텍스트가 일본서기인데 그걸 우리나라 가야사 학자들이 지금도 뭐라 하느냐? 일본서기는 정사입니다. 정사입니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지면 고성이 고차국이다. 우리나라 아라가 알라국이다. 보이죠? 합천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일본서기 지면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속도를 접발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요게 오늘 요거 보시려고 지금 전국에 유튜브 보시는 분이 많을 건데 왜냐면 하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당했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뭐냐면 가야사 하는 분들이 자꾸 와서 강의할 때 뭐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저 같은 사람들을 유사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여러분
저 유사사 가는 놈들이 와서 또 아마 여러분들 방해하셨죠. 여기 나올 겁니다. 유사 가는 놈들이. 그래서 뭐냐, 가야가,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가 3개가 있습니다. 임나라 우리나라에 한반도 땅에 있었다는 거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먹이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알죠? 강계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강수열전의 임나가랑, 징빙대서 탑비의 임나가라를 이야기합니다. 창원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요겁니다. 오늘 창원 문화원에 다니는 분들, 아마 오시는 분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 다 이격받았죠? 징빙대서 탑비 가지고 여기서 발굴되기 때문에, 창원 쪽에 발굴되기 때문에, 요게 여기 나오는 징빙대사 선조가 김주신인데, 김주신이 임나가라기 때문에 여기는 임나입니다. 요리 나옵니다. 여기 와서 문화원이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보면요.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1907년 명치 때, 일본 명치 때 뭐냐면 우리나라 가야를 빼고 뭘로 만들어놨습니까? 임나로 만들어놓죠. 일본 국내에서부터 가야를 증가하고 일본 석에 임나를 가야라고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한테 본격적으로 강계토항 비문 강수연전 징빙대서 탑비를 가르치는 것이 1920년 심상수와 국사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때부터 가르칩니다. 이 내용입니다. 1920년에 뭐냐, 한국인들한테 조선인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조선에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를 가르쳐라. 그 내용이 뭐냐, 강계토항 비문이다, 징빙대서 탑비다, 강수연전이다. 요걸 가르치라고 1920년 국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게 광복후에 77년 동안 지금까지 안 바뀌고, 여러분들 가야사 강의하면 가야사 강의하는 분들이 반드시 오셔가지고 요 강의를 먼저 깔고 가야가 임나라는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합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합니다. 자,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6월달에 무슨 발표한다고 공개를 했죠. 이거 검은 저마리 가진 분들 저한테 질문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강수열전에 강수는 어떻습니까? 강수가 김춘추가 상국을 통일하잖아요. 김춘추를 만나가지고 뭐라합니까? 보면 자기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신은 본래 본 임나가랑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원래 강수의 원래 이름은 우두입니다. 우두. 머리가 튀어나왔다 이름이 우두였는데 그때요 보면 나중에 보시면 강수라고 이야기해서 보면요. 강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저 후전 하나 때문에 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강수는 원래 충주 사람입니다. 충주 태생이에요. 그러면 이 말대로 이 말이 어떻습니까? 강수가 지금 한 말이 저는 임나가랑 사람인데 그러면 임나가랑이 지금 충주란 뜻입니까? 이상해지죠? 스토리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뭐라 했습니까? 전에 논문 발표할 때, 소논문 발표할 때 뭐냐면 저 본자는 뭐다? 본자는 본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뿌리본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 강수가 뭐랬냐? 태종 무일왕입니까? 김춘추한테 저의 본은 임나가랑입니다. 저의 뿌리는 임나가랑입니다. 그러면 강수는 본이 어디예요? 석씨예요. 바로 여러분들 석씨 아시죠? 석탈의 후손입니다. 그럼 석탈은 어디 나왔어요? 삼국사 기록 나오죠? 다 팔아먹는 일본에서 와요. 일본에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저의 본은 임나가랑이라는데요. 강수의 뿌리는 어디다? 일본이랑 역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자료가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석을 요지 안 했어요. 충주가 임나가라 해석했어.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해석을 쓰라고. 충주가 임나가라는 게 없다고. 그러면 강계토항이 그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밑에까지 치내려다가 다시 충주를 치러 가야 돼. 그게 임나가라는 거.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자, 이런 풀기 나오고, 이거 짧게 넘어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강계토항에 임나가라 총발성까지 갔다. 그래서 임나가라가 바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부산이다. 힘내다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면 쇼를 하는 겁니다. 임나가라의 위치가 어디냐? 아까 가야의 위치가 풍미성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대마도까지 나오죠. 그걸 본다면 어디가 임나가라의 정체가 어디까지 있는지 물질이 다 칩니다. 자, 그 자료는 여러분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생략은 이거를 시키고요. 오늘 중요한 거 요거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차분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야기해주고 가야 된다. 요것도 이제 곧 발표한 논문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지금까지 시민사학계에서도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일 잘 써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창원 문화원에 대신 분들, 가야사학인 들은 요거 때문에 아마 제 강의 들었죠. 첫 강의 들었을 때 긴가민가했겠죠.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징경대서 탑비에 뭐가 나오냐? 원문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쭉 나오죠. 대사의 이름은 심이요. 속성이 뭐죠? 성은 뭡니까? 신김신대 선조가 임나왕족이다 나오죠. 임나왕족 소발성지고 전쟁이 너무 어떠세요?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국 원조 흥모대왕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여기에 작년에 많이 오신 분이 이영식 교수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에 나오면 바로 자, 저 증거가 뭐냐면 바로 김유신이 임나 가난한 사람을 라는 증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자료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그 후손인 누가? 신이가 바로 신김치다. 신김치 김치다. 왜? 김주김치였습니까? 김비김치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추측해보니 그게 안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석하느냐. 자, 원래 진경대세, 진경의 이름은 신김인데 지 양반은 성이 신김씨고 근데 뭐냐? 선조가 뭐냐? 예를 먼 조상에 흥무대왕 김유신이가 있다. 그래서 흥무대왕 김유신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임나왕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현재 헌혈이 100%가 저도 어때요? 임나왕족 김유신의 후손이 진경대세다. 이렇게 기억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요걸 그대로 갖다가 이거 김해 김치 족보에서 이거 반대치가 있어. 제가 찾아보니까 김해 김치 족보에 이 양반 이름 잡아달라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그래서 번역이 오래됐기 때문에 진경대사를 김해 김치 후손으로 잡아달라고 글을 쓴 게 인터넷에 많이 들려요. 김해 김치 족보에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을 찾으니까 진경대사가 나와요. 진경대사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멘트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2006년에 서울대에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이 발표했는데 신라 중대 신김씨의 등장과 그 배경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나왔는데도 어때요? 우리나라 가해학자들이 이거 와서 강의할 때 이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 논문 인용 자체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에서 나오고 여자대학에 나오는데 삼국사기 기록의 김유신 가문은 신라 중앙이 삼국사기를 다 뒤져봐도 김유신이가 신김씨를 쓴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김씨는 김유신의 쓴 게 아니라고 드러났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나오죠. 그래서 신김씨는 김유신의 가문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인데요, 연결해가지고 김유신이 임나가라 진경대사이기 때문에 자문이 이쪽 지역이 임나라 이렇게 주장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임나가 있었다는 지명으로 거의 100% 활용을 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김유신이 신김씨랑 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논문을 열었으니까 자기들도 곤란해지는 거 왜? 자꾸 신김치를 지금 이제 김치로 만들어놨는데 아니라고 이제 결과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김유신은 신김치를 안 썼는데 저 망한 금강가의 사람들의 신김치를 사성을 받았다고 그런 기사 있습니까? 역사 기록에 금강가의 사람들이 사성을 신김치 받았다는 기록 나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신김치의 실체가 공중에 떠버려 놓으니까 돼요. 그냥 좀 큰일 나니까 되냐? 이거는 김유신 가문이 아니라 망했던 금강가야 가야국 사람이다. 가야국 사람하고 김유신하고 성이 같아. 원래 김이김치인데 뭐 틀려? 왜 거짓말하면 좀 그렇다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논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결론은 뭐냐? 이 논문에서 여러분 오늘 하게 딱 제가 자문을 본데 알아야 될 게 뭐냐? 진경대사의 탑비에 김유신 장군이 김해 신김씨라는 그 자료는 없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을 가지고 신김씨고 그것이 임나라 진경대사라는 것은 그 논리가 승인이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답이 뭘까를 제가 추측해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죠. 역사에 신김씨라고 기록 나오는 것은 3개 정도 나옵니다. 없습니다. 나머지 신김씨 실체가 안 드러나요. 기록에만 약간 신김씨 나오면 현웅이라든지 신김현웅, 신김편동 이런 기록만 나오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그리고 신라시대 때 성을 받은 성은 배씨, 설씨, 이씨, 최씨 특기에 고구려의 귀족 안성이 뭐냐면 김씨성을 받았는데 신김씨는 뭔데? 이 양반이 신김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없어. 아니야. 그럼 어찌 됩니까 이거? 답이 없는데요. 신김씨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찾아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소식 들은 게 여러분들 이제 알려드리는 게 야, 내가 이걸 저도 바보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요겁니다. 이 원조 교재 아닙니다. 원조
원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원조 번역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가야. 전부 다 100% 원조상이라 했죠. 번역 다 이랬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 학계 사람들 전부 다 원조는 원조상이라 했는데, 요번에 문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원조가 융사네? 융사요. 자, 어떤 식으로요? 자, 일본서기, 속일본기를 오겠습니다. 일본기에 보면 백제의 원조, 동맹성왕은 자, 나옵니다. 자, 원조라는 용어가 돼요. 원조상이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국가의 창업자를 뜻하는 원조라는 뜻이 등장합니다. 백제의 원조, 바로 동맹왕. 자, 이 기록이 등장하고 이거는 속일본기에 등장하는 동맹이라 어떻습니까? 명칭입니다. 자, 이 기록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자, 원조를 쓰는 신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대로 다 밝혀드립니다. 자, 속일본기에 나오는 원조는 국가 창업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원조라는 표현을 썼다. 두 번째, 성씨의 뿌리 기원으로 쓸 때 원조를 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보시면 당나라 때 뭡니까? 대동이 보면 때 김씨 부인 묘명에 어떻게 뭐가 나오느냐? 자, 자기가 선조를 얻으니까 원조 피가 일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 번역하는 프라지, 야, 이 틀림없이 이 인간들 이 원조를 원조상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하니까 딱 같아! 우리나라 학자들 처음 어때요? 어떻게 했냐? 원조상 일제라고 했대, 일제. 아니죠? 김치들 잘 아셔야 됩니다. 기대김치, 김치 뿌리 어디죠? 이분이에요. 일제입니다, 일제. 그죠? 그래서 뭐냐? 피가 일제잖아요. 그분이 원조예요. 자, 두 가지 바뀌겠죠? 원조상의 뜻 아닙니다. 국가 창업자의 원조, 또 하나가 돼요. 성의 뿌리 원조. 자, 이 일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 어디냐? 한명에 한치 있죠, 보면요. 한치 집안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공의 기는 중에요. 잔음도고, 한치는 어떻습니까? 청주에 어떻습니까? 대성이요. 원조의 기는 간이다. 한난이죠, 보면요. 한자, 남자를 드시는 분이죠. 그분을 지칭할 때 원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 원조를 원조상이라고 번역해버리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 집안에서. 포로자식 때요. 아시겠죠? 뭐 맞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하는 것처럼 저기 저 원조 앞에 있는 이 원조도 그렇고 이 원조도 원조상으로 번역하면 어때요? 그 집안을 포로자식입니다. 저기서 원조는 어때? 이 성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조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냐? 조선시대 종법제도가 나올 때 원조라는 용어는 자, 고조 이전에 어떻습니까? 비조, 원조, 태조, 열조, 천조 그런 용어를 쓸 때 그때 원조라는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장안에 있는 분들은 한 소식 들어갑니다. 다시 번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유신하고 어떻습니까? 징빙대사는 신김씨는 맞는데 그때 보면 임나왕족이었고 보면요. 그분의 이름이 초발승기였고 나중에 투장을 했는데 누가요? 아국원조 홍무대왕이라 했는데 저 원조가 지금까지 원조상이라 했는데 신김씨 어떻습니까? 징빙대사의 원선조 김유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원조 아까 국가의 창업자의 원조 아니면 때 뿌리 성의 원조 자 그렇기 때문에 김수로 어떻습니까? 김유신 장군하고 징빙대사하고는 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까 뿌리의 원조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거되죠 보면요. 그런데 또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족법제도의 원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를 쓴다면 흥무, 아국의 원조 김유신이라 썼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아국 원조 흥무대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때 이 국시고칭이잖아요. 이거 썼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김유신과 징빙대사하고는 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신은 신김씨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대사 시민은 어떻습니까? 신김씨인데 선조는 임나왕족 투발성기였고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투항을 했는데 누구한테? 아국의 원조 흥무대왕한테 투항을 했다. 내 조상한테 투항이 아니라 아국의 원조 흥무대왕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본다면 창업의 정신을 이야기해가지고 통일신화를 만들어낸 인물이잖아요. 김유신이, 그죠? 김춘추하고. 그런 용어 때문에 김유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흥무대왕이라는 용어를 썼다. 저는 그렇게 번역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진경대서 탑비도 가야가 임나가 아니라는 증거를 밝혀주는 최고의 자료다. 감수 열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한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거 원문 강의 꼭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자료 가지고 서로
이게 어떻습니까? 감론을박해 보셔가지고 접근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김수로왕에 보면, 삼국사에 보시면, 김수로왕의 것을 김씨하고 경주 김씨는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같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김윤신 열전에 나와요. 지금은 서로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다르게 누가 크냐 추정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원래는. 그 뒤에 원래 김일치로부터 출간했다고 기록 나오잖아요. 자,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 여러분들 참고하고.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김주신 장군이 어떻습니까? 바로 진경대사의 선조가 되어버리면, 임나 왕족이 되어버리면, 신라 사람들도 전부 다 임나 사람이 다 되어버려요. 왜? 같은 선치기 때문에. 자, 이런 코미디가 또 만들어집니다. 김춘추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제 임나 사람들. 왜? 같은 김치기 때문에. 자,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양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자꾸 나오다는데, 양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세에 자꾸 뭐 우리나라가 남원이, 기문이, 합친이 다라라고 등장한다는데, 이게 보시죠? 이게 뭐 양세에 보시면, 외왕의 호칭은 뭐냐면, 신라, 임나, 가라, 진안, 그 다음에 모한, 육국의 의미가, 육국을 다스리는 어떻습니까? 군사로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책이 내려지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중국 책이 양세에 보면 뭐가 나오냐? 임나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죠? 임나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임나가 나오는데, 신라가 나오고, 가라가 나오고, 진안이 나오고, 모한이 나와요. 요 구절에 대해서 절대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일본 왕이, 언제 우리나라 신라 다스렸습니까? 또 신라의 말이 다른 말이 진안이에요.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언제 외왕이 언제 우리나라 신라를 다스렸어? 언제 바야를 다스렸고? 이 말이 맞다고 하세요.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맞다고 하세요. 저기 등장하는 신라, 가라, 모한, 진안 이거는데 우리나라에 없었던 어땠습니까? 신라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게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에 등장하는데요. 무구르백제 신라는 후반부에 가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없었던 무구르백제 신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모습이 발생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양지공도 여러분들, 요것도 돼. 여기 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남원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분들이. 자, 양지공도 자꾸 이야기해요. 저도 양지공도 뭔지 몰라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돼요. 양지공대에 보면 그거 양지공대라죠. 양지공대에 뭐냐면 우리백제 신라가 됐으니까 양나라에 가서 신라 이런 모습이죠. 강나라에서 이제 신라 온 모습을 그려놓고 뒤에 선명을 붙여놨어요. 쭉 선명을 붙여놨는데 백제에 보면 뭐야, 여기 보시죠. 백제를 이야기하는데, 백제 사진 뒤에다가 여기로 붙여놨어요. 여기에 보면 뭐냐, 백제라는 나라가 있는데, 22담로가 있다. 여러분 22담로 들었죠? 여기 붙여요. 백제가 22개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요. 거기 왕을 확인해가지고, 어디에 중국 해안가지대에, 그게 중국 책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백제가 중국에 간 적이 없대. 교육을 했대. 중국 책에는 다 와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나와.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나라가 없대. 자,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책에 여기에 보면 돼요. 자, 백제가 22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담도의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소금구로 던져. 자, 구영국으로서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죠. 구영국으로서 방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사라는 신라입니다. 사라, 지미, 바렌, 상사문, 하친나 등이 다 열려있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천을 달아 남원을 기본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100의 사람들이 나오면 강연 요구합니다. 아, 남원이 기본 하천이 달아라는 증거는 중국 책에 양지공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어디 여기에 남원이 기본 하천이 달아라고 나와? 없죠? 없습니다. 그런 원문. 자기들이 여기 있는 달아가 하천이라 주장하고 상사문이 어떻습니까? 남원이 주장하는 거다. 언제 여기에 달아는 합천입니다. 상상문이 남은 어디 있어? 없잖아요. 또 중요한 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아셔야 될 게, 백제에 어떻습니까? 백제가 직접 다스렸던 소국이 아니라, 백제의 22담로의 소국이에요. 요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강의할 때, 반드시 뭐라느냐, 요걸 22담로 쏙 뺍니다. 딱 빼고 어떻게 하느냐, 아, 백제라는 나라가 있는데, 주변국에 9개의 소국이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서 백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전라도, 요 밑에 빅성도에 그 9개 나라. 요리 이야기해버리죠. 원래 보면은 백제가 있고 그 주변에 22개의 담도가 있고 그 주변 뒤에 9개의 소국이 나와요. 그러면 이 9개의 나라를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22담도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놓고
광파가 어떻다느니 가라가 어떻다느니 요걸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안 합니다. 중간에 싹 20일 남은 싹 빼고 이 나라가 백제 이렇게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 경상도 전라도에 있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백제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시죠. 김수로 가야사는 가라국사는 532년에 멸망하고 대가야는 562년에 망하고요. 일본 서기에 가야가 일어나면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자, 임나는 언제 등장하냐? 김수로왕이 가야를 세우기 70년 전에 임나는 일본 서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망할 건 어때요? 562년에 망한 게 아니라 646년에 망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죠? 가야와 임나는 생골 연대가 달라요. 그런데 같대. 어떻게 같은지 모르겠어. 같대 무조건 일단. 같다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임나의 위치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보시면, 임나는, 여기 보시죠. 바다를, 원래 일본 서기는 보면, 임나는 축자국으로 인천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고, 계림의 서남 쪽, 신라의 서남 쪽에 있다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건 뭐죠?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어요. 자, 임나의 위치가, 우리나라 가야라면 돼요. 가야 위에가 뭐가 돼야 된다? 바다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동국어 역사전에서 번역할 때는 자 어떻게 번역한다?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번역해버립니다. 바다가 있다는 말 안 해. 일단 큰일 나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돼요. 바다가 북쪽에 바다가 있다는 말을 하고 나기 때문에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부산의 학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부산 학자는 바다를 격해 북으로 천리가 떨어져 있고 다 거짓말 번역이죠. 다 거짓말 번역입니다. 네, 자기들이 저 번역에 북쪽은 바다로 막 있다는 자체 가야는 안에 한반도 안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어떤 분은 또 추천해요. 부산 이쪽에서 옛날 바다 간척기 작업을 들었다고. 부산에 바다 미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 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남원문 잘 보셔야 됩니다. 남원에 보시는 분들. 자, 남원에 있지. 남원이 어떻습니까? 남원을 기문이라는데, 일본 서기에서는 기문 어디 있냐면, 임나의 동북쪽에 기문이 있다고, 상파문이 있다고 나오는데, 자, 남원이 어떻습니까? 일본 기록에 말하는 임나의 동북쪽에 있다면, 가야가 임나기 때문에요. 가야의 동북쪽은 저쪽입니다. 아시겠죠? 남원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경상북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이 문구 이용 안 합니다. 뺍니다. 가야 이야기할 때 저 문구 빼고 가야 강의합니다. 자, 이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알라, 하만에 오신 분들 아셔야 될 것. 하만 박물관 관련된 분들도 아셔야 될 것. 하만 박물관은 알라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자, 원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라로 썼죠. 아라로 썼고, 아라가야는 언제 망했느냐? 거부왕 때 이분은 514년부터 540년 통치하는 분입니다. 요때 망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나와요. 자, 적어도 아라가야는 540년 전에 망했어야 됩니다. 그죠? 역사 기록 망했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에 가야관을 다시 열면서 아라가야가 561년에 망했다고 기록해놨어요. 어디 기록을 팔았다? 우리나라의 아라가는 우리 가야가 아니고 일본 서기의 알라가 아르라고 의식하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책 무시하고 일본 서기 지명을 가지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자, 이래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보죠. 일본 서기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부왕 때 망했다고 알아가야 되는데, 일본 서기 600년 기록입니다. 그때도 어때요? 자, 가야가 562년에 망했는데, 우리나라 부산의 학자들이, 부산대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가야를 전공하들이 뭘 하느냐? 부산이 금강가야가 남가라고 주장해요. 논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논문이, 부산이 남가라다, 김수로왕의 가야가 남가라다 하는데, 남가를 언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김수로왕 가야가 언제 망했죠? 532년에 망했죠? 그죠? 그리고 아라가야는 때, 거부왕 때 망했죠? 일본 서기는 서기 600년에도 안 망해. 살아있어. 남나라도 살아있고, 아라국도 살아있어. 알라국도. 그러면, 같습니까? 틀립니다. 다르죠? 그때 갔대. 이게 우리나라 가야입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 학자 부산에 이름을 뺐습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 일본 서기의 남가라가 우리나라 금강가야다 주장하면서 논문입니다. 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뭘 했느냐? 이 양반이 임나라가 전파선가 고대 부산이라 했는데 중국의 문헌을 다 풀어놨어. 이런 문헌을 하면서 남은 임야다, 이게 뭐야 중요해요. 남자는 임야다.
얘가 이 양반이 딱 그게 한 수식을 들었어요. 야, 남쪽을 임이기 때문에 임나는 남쪽 가야 한다. 그래서 남가라가 부산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자 아시는 분들 여기 번역해보세요. 남자 임야 남방괄입니다. 번역해보세요. 남임야 번역해보시오. 남방이 임야라는 뜻입니까? 우리말은 남은 임야죠. 한자로 원래 번역하세요. 남방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 양반은 명사로 확인했어. 해가지고 남쪽은 임을 붙이는 거다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 임이 바로 남쪽을 뜻하는 거다. 여기 있는 한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임은 전부 다 맡긴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해석을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 이게 방위의 남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어요.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이 전국에 강의하러 갈 때 요 강의 겁니다. 아, 제가 방위 연구를 하니까 중국의 모든 문헌이 바로 뭐다, 이미 남방이라 했다. 그 한자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 한자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임은, 임나의 임은 오행의 남방을 의미한다. 남방을 의미하고 야는 뭐다? 땅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가벌빙정 무기갱신인계 요 임자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어떻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임자는 북방이에요. 이분 오해도 몰라.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저것이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저분이 적어가지고 전국에 강의를 한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돼요. 자, 600년에 좀 난가라, 아라가 다 살아있는 기록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가야와 임나는 같은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론 아시겠죠? 절대로 앞으로 여기 이제 가야 강의 들을 때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돼요. 오늘 이야기 논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벌연대가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가냐.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임나의 부부 폐기됐답니다. 2010년에 한일 공동 협정으로 폐기됐다는데 나오죠. 100% 가짜입니다. 우리나라 기사만 100% 임나 이부부 폐기 합의로 폐기됐다는데 이번에 그때 기사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임나의 부분은 살아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영구 박사가 뭐랬냐, 비용 교수가 그저 일부 학자들이 걔네들이 뭘 폐기했다고 거짓말 치냐고. 우리나라 일본석이 대단한 이야기는 김영구 그룹의 명예교수가 돼요.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다양한 사람들 전국에 다니면서 한일 공동협정으로 폐기됐대. 2010년에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보게. 자, 보이죠? 이게 일본에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거는 이 자료 참고자로 가졌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돼요. 밑에다 전부 다 일본석이 지금 다 갖다 붙여놨죠. 벌써 전라남도 일본석이 지금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 이 방송 보시는 가야 하시는 분들 올해 만사를 복원한다는데요. 만사 복원하면서 여기 임나 사연을 때 비정할 거라는 소문이 많이 드는데 그 비정할 연구기 타지 마십시오. 왜? 일본 학자들 벌써 임나 다 비정 다 해놨습니다. 이분들 따라하면 돼요. 연구기 줄 필요 없습니다. 일본 학자들 주장하면 그 사람 따라하면 벌써 다 만들었잖아요. 전라도 입성들은 전부 다 자기들 나라 다 만들어놨어. 일본에서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구기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양심이나 있어. 권영가야 살인하잖아. 위에. 우리나라는 권영가야, 고려왕의 권영가야 없앴는데 일본은 그래도 살려놨어요.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면 이런 일이고요. 자, 일본 교과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잘 아셔야 될 것. 일본에서는 임나는 임나의 공부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나는 임나의 공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임나가 있는데 임나는 그 임나의 공부가 아니라 뭐 신화기관이나 뭔 게 개소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은 자기들 생각이고 일본 사람들이 임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임나는 일본 사람들이 100% 임나 일본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요, 우리나라에서 임나 지명을 쓰는 것이 얼마만큼 미래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용한 거잖아요. 그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일본에서 임나의 공부 추정하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임나는 뭐, 그게 식민지가 아니라 옵니다. 뭐 사신들이 왔다 가는 거, 빌속에 나가죠. 중요한 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나는 임나의 공부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2020년 교과서, 작년, 재작년 교과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야는 임나라고 다 폐기해놨죠? 자, 임나의 공부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가야가 임나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전부 다 모든 교과서, 가야는 임나, 일광, 다 인정합니다. 쭉 다 기록해놨습니다. 교과서, 임나의 공부 다 인정합니다. 일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신문사에서 거짓말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임나를 폐기 시작했다고.
그 새끼 때리잡아 죽여야 돼요. 일본, 저는 이건 생생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본에서 다운로드 자료입니다. 일본에 100% 교과서가 지금 없는데, 인다일본 다 쓰고 있어요. 뭘 뺏기 시작해서, 어떤 가짜 기사 났는지 그런 거 잡아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인다일본 나와있고, 자, 강개통 비문 나와있고,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인다일본도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죠? 보시죠? 인다일본도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이 어떻고,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인다일본이 보시죠?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공격해가지고 신라가야를 치고 들어갔다잖아. 우리나라에서 사실이고 나발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어때요? 자기들이 근무가 치들 갔잖아요. 백지신을 치들 갔다 항로까지 해놨지. 대만까지 갔다 이렇게 그래가고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제 주장이 주장하면 중요한 말이 우리나라 학자들. 근데 국민들한테는 다 바보로 가만히 들고 말이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료 보시면 100%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네스코 역사의 산증인인 세계 유네스코 연맹 회장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합천하고 남원이 일본 석기 지명으로 등재가 된다니까 이런 말을 듣고 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을 만드는 배경이 뭐냐? 자, 이게 나옵니다. 자, 연맹개혁 선발 역할을 하는 투트랙 구조로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상호이해로 평화로 변화하는 순반인임으로 출발하고 한국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일본 토속 종교 신도의 역사 경전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역사 정체성의 근간으로 뭡니까? 임진왜란과 일제강점으로 우리 민족에 심대한 고통을 준 정한론의 뿌리 임나일본구설의 핵심 요소인 김국 비정을 남원 고궁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설명에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중요한 것, 애초에 유네스코 설립 정신에 어울리지 않으며 양국 간의 관계가 계속된 된 시점에서 한일간 새로운 마찰 열기로 앞으로 부각될 요소가 있다. 절대로 등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정부는 문화재청에서 끝까지 남원을, 합천을 김문과 다라로 정치체제로 표기해가지고 병립해가지고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쪽 지역이 남한에 또 우리나라인데요. 오늘 이제 정리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역사는 그냥 앉아서 옛날 국사책 외우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야 오늘 육가야사 실제 보시면 이 낙동강문의 문화, 이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조력이 된 적이 없고 보면요. 가야만 이야기됐지 가야 육가야 실체가 저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동서를 갈라잖아요. 이게 남북이 동서잖아. 동서를 가는 문화가 가야 문화예요. 초기에. 이러면서 이 문화가 전부 다 어디로 보면요. 일본 열도의 개척의 기도 들어서가 일본 문화를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야사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야사는 이 가야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본 석기 지명을 갖다 붙여놔놓고 그것이 우리나라 가야사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그게 역사입니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에 그대로 당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전라도 경상도에 일본 석기 지명 갖다 붙이지 않았느냐. 그게 인다일본거 아니냐. 일본이 이렇게 정식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학자들은 뭘 할 겁니까? 2010년에 공동 폐기했는데요. 뭘 한대요? 폐기했는데요. 아니면 이번 인다일본거 석기가 우리는 사실론을 보는데요. 뭘 할 겁니까? 일본 국가에서 자체가 어떻습니까? 임나는 임나일본부라고 이시고 모든 신사에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치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망각하고 우리나라 가야를 임나로 만들어 놔놓고 그걸 학문의 세계로 유네스코까지 등재를 시킨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죠? 한반도 남부가 완전히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사건인데요. 자, 남은 시민들이 저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비밀공부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본영가의 능이 본영가의 보로왕입니다. 김수로왕 동생 보로왕. 그 양반이 저기 묻혀있거든요. 저 배제가 지금까지 있어왔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참여 안 하고 한창김씨, 김수왕의 후손들이죠. 김해김씨 또 다른 국이 뭐냐 한창김씨입니다. 여기서 계속 제사를 보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사랑에서 계속 가야 있나 이야기하고 본영가야 또 지정선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그 실상을 공개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영상이 펴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정치사람들 보니까 요즘 저기에 정보를 봅니다 하니까 많이 물어봐요. 그래 많이 물어본다고. 이제 이게 김수랑 왕릉만인 줄 알았는데 고로왕 왕릉도 있다니까 돼요.
그거 알고 이제 국민들이 계속 찾아온다는데요. 자기들도 너무 놀라는가 봐요. 그쪽에 문중에서 고맙다 하면서. 이 대하사를 이렇게 뛰어왔을 때 계속 가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야사를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관심 가지고 특히 선거 때 발언은 아닌데 결국 도지사가 직접 이번에 총각을 와가지고 딱 끝나고 나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그 도지사님 만나가지고 여기에 고부문 2,000개가 완전히 까발린처럼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니까 2,000개나요? 그러면서 뭐 국장 불러가지고 야 빨리 이거 뭐 알 수 있게 토론회라도 한번 준비해보라고. 근데 공무원들 보니까 눈치가 이상해. 네, 너무 길어하는 눈치예요. 이 양반들은 학술을 하는데 보면 밑에 있는 연구소 온 사람 전부 다 저쪽 사람들이잖아요. 권정가해를 부정하는 사람들 다 시청이고 다 불청이고. 그러니까 본청이 다 있기 때문에 눈치가 이상해. 관심은 힘들어하는 게 보면. 근데 도지사는 딱 뭐 말했느냐. 제가 권정가해를 반드시 붙고 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뭐 권정가해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역사 가야 피자 비하만 진짜 이게 일본 열도사 또 일본과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이유가 이런 고대사를 알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일본의 역사 문화의 피어들은 전부 다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죠? 우리 선조들이 가서 야외 문화라든지 다 열었고 나중에인데요. 그 자기들 말하는 나라라든지 모든 문화를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서 문화를 열고 그분들 후손들이 돼요. 일본 열대사라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일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면 한일은 형제관계가 된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우리 역사의 뿌리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영원히 한일 관계는 우연수지간이다.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역사를 복원하는 기반이 한일 관계를 형제관계 어때요? 또 하나의 문화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오직 역사 복원이라는 거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